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서울 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추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에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규제가 연달아 완화되면서 그동안 수요가 좀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대단지에 대한 재건축 규제도 완화시키면서 미니 재건축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봄날씨 같은 전문가분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눌려왔다라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또 어제 발표가 됐었죠. 이 보유세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다운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 전에 이미 취득세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됐었습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요 상위 1, 20% 즉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7, 80%에 되는 이제 1주택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따라가는 형국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집값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미래 전망이 있는 향후에 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것 같은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요.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겪어왔듯이요. 항상 부동산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항상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를 정해서 미래에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동산 물건에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굉장히 편안한 또 경제 생활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활에 좀 그런 결단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갈피를 참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전문가의 전략들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탄탄한 부동산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답심리에 빌라를 하나 임대하고 있는데, 네. 그 근처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향후 이거를 어떻게 잘 갖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 자, 답심리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답심리 두산 위브 아파트 맞은편 지금 17구역, 재구역 하는 재개발하는데 맞은편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네네. 임대 중이라고 하셨어요. 전망에 네네.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답심리 두산 아파트 두산. 앞쪽에 네, 네. 두산 네, 아파트에 네. 맞은 앞쪽으로. 네. 일단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네.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후에 이 네. 지역에 대한 전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모아타운 지금 이제 초기인 것 같고 네. 일단 그동안은 어떤 특정일을 정해서 신청 공모를 받았었는데 이제 네. 수시 신청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조합원들의 뜻이 뭉쳐지면 언제든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주민 동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 사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쪽에 그 두산 아파트 앞쪽에 이 블럭 같은 경우는요. 네. 작년 말쯤에 해서 이 사업 네. 설명회는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이 두 네.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명회는 만족을 한 것 같고 네.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통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제 조합을 포함해서 보통 3개 사업소가 있어야 돼요. 네. 3개 사업소 이상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서 각 사업소마다 30% 이상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진행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재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그 기간 자체를 줄이게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 답심리 일대에서도 노후도가 거의 한 80%가 넘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라서 이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상당히 좀 네.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이렇게 동의를 받게 돼서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겠죠. 네.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 검토를 하면서 사업자 네. 이제 사업지 선정을 하게 되고 그 네. 뒤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이 사업 시행 인가에는 네. 이제 관리 처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자체를 굉장히 줄여들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이주철거 착공이 되는 건데 아, 네. 상당히 사업 속도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대 부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서울이 2040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청량리가 동북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최강자로 군림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청량리 주변, 답심리 주변을 봐야 될 텐데 저 위쪽을 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청량리 뭐 6구역, 네. 7구역, 예. 8구역, 제기 4구역, 또 제기 6구역 이렇게 되면서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거의 개발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들어간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예, 예.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용두동 재개발해서 구역들이 다 지정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쪽에 보면 이제 미주 아파트가 있겠고 그리고 청량리 일대 고층 이제 지금 주상복합들이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기존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쪽을 빼고 예. 이렇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뭐 네비안 크리스티를 비롯해 갖고 다들 네.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빠졌던 구역들이 이번에 또 네. 채워진 게 여기 간대매 공원 일대가 네. 채워졌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청량리역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전농 9구역, 예. 또 아래쪽에 있는 8구역, 그리고 요 사이에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9구역도 진행이 되고 8구역도 공공 재개발로 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 네. 10구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네, 때문에 네. 이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될 거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네. 앞쪽에는 이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온통 뻘겋게 제가 다 칠한 게 네. 청량리 일대가 개발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해서 전농동 이제 네. 아파트촌이 또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위에서부터 SK니 우성이니 한신이 동안이 해서 네. 모두 다 또 아파트촌으로 기존에 다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유일하게 빠져 있던 곳이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주변이 모두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개발이 안 돼 있고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도 느끼셨을 텐데 네. 네. 아예 주변이 다 비싸지고 그냥 좋아지는데 우리는 전동 답신 뉴타운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네.
뭐 뒤에 아파트 수를 또 이사 가기에도 버겁고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만 놔두고 다 이제 비싸게 막 가격들이 난리가 난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도 이제 야 우리도 빨리 개발하자고 해서 네. 이쪽에 아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아마도 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족할 동의를 해가지고 바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바로 답심역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또 용답동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요 블럭이 되는데 네. 요 블럭을 좀 확대해서 보면 네. 제가 예전에 여기 주민사업 설명회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금 그때 사업 설명했던 블럭은 요 네. 블럭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지금 이렇게 4개의 사업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각각의 이제 30%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네, 네. 노후도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80%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 아파트촌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답심역 4번 출구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한 3년 보유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아주 비싸지도 않게 엄청 네.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혹시 네. 주택은 이거 하나세요? 아니요. 다른 임대 거 두고 하나 더 있어요.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네. 거주하는 주택 있고 하실 거니까 네. 저는 네, 이 정도 네. 되면은요. 뭐 큰 돈 네, 뭐 네. 어차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저는 찬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물건이 없어요. 네.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어제 발표됐듯이 보유세도 줄어드는 판에 네. 뭐 굳이 증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앞으로 좋은 일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좋은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동의를 이제 추진해서 연락이 왔잖아요. 네, 네. 그냥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렇게 보면 할게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5, 6년 정도 안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5, 6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62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DMC 자이더 리버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고양에 있는 DMC 자이더 리버입니다. 뭐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계셨는지는 문자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DMC 자이더 리버 이제 고양시 덕은동 덕은지구에 위치를 해 있는 건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한강이 뭐 최고의 어떤 자연의 혜택을 받으신 거죠. 한강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이 한강 조망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난지도라고 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는 녹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은 이 공간 자체가 녹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이제 있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상암 업무단지가 되겠고요. 또 가양대교를 바로 건너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또 마곡 산업단지가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좌마곡 우상암을 끼고 있으면서 일자리에 대한 업무단지에 대한 조건은 충족을 하면서 이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또 위치를 해 있으니까요. 뭐 아쉬운 건 이제 교통이 되겠는데 이 교통도 바로 또 우리 아파트 앞쪽으로 해갖고 대장 홍대선이라고 하죠. 이 홍대까지 이어지는 대장 홍대선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쉬웠던 이 지하철 교통까지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강변에 있으면서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그러면서 대장 홍대선 지하철에 대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공원 뷰도 나오고 또 한강 조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겼거든요. 이 덕은지구라는 곳은 인프라가 계속해서 구축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두면서 어차피 이제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프라가 다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어떤 생활 편의시설들, 인프라들이 좀 많이 구축이 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714번님의 내용인데요. 안산시 그랑시티 자이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산에 있는 그랑시티 자이입니다. 매도를 지금쯤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랑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도요. 제가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5평이 주력 평형대가 되겠고요. 실제 지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일단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세가 5천에 130, 3천에 140, 5천에 130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네요. 이 가격을 한번 좀 측정을 해보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월세가 5천만 원 보증금에 130만 원 이제 월세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30평대 기준입니다. 35평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2개월을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1,300에다가 260 그러면 1,560만 원이 이제 월세가 1년 연 수익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보면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1,200이 되겠네요. 3억 1,200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을 좀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억 6,2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 가격 형성되고 있는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전세가율에 대한 배수를 곱해줘 본다라고 하면 66이 36, 63, 18, 2억 1,600. 2억 1,600이 이제 더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5억 7,800.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5억 8천 정도, 5억 8천만 원 정도가 현재 매매 호가 이게 바닥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호가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매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6억 8천, 7억 뭐 이렇게 6억 3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일단 바닥 가격은 좀 바닥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한번 보면 30평대를 보게 되면 제일 밑에 가격이 5억 6,500. 바닥 가격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도 섬처럼 이렇게 시와호 인근으로 해갖고 섬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안산 구도심과 실제 우리 그랑자이가 있는 곳이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섬처럼 떠 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금액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잠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쪽에 지금 기대가 되는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그랑시티 자이 쪽 가장 큰 호재가 이 앞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겠죠. 신안산선이 2025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굉장히 지근 거리에 이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구도심과의 단절돼 있던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 그랑시티 1차 앞에 있는 요 블럭이 이제 90블럭이 될 텐데요. 요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용지로서 앞으로 상업 시설들이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독단적인 어떤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구도심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뭐 병원이니 학원이니 여러 가지 쇼핑 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생활을 하기에 좀 편하게 되겠다. 그 앞쪽으로 보면 이제 89블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뭐 반도체 연구센터라든가 또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또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쪽으로 보시면 도시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오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좌측으로 보신다고 하면 송산 그린시티가 또 이제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신세계 쪽에서 약 100만 평 부지를 매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타필드라든가 뭐 쇼핑몰,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서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도 좀 일부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자체가 지도를 이제 안산 쪽을 크게 펴시다 보면 위쪽에 구도심에 비해서 완벽한 이제 신도심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을 때도 10억 이상의 굉장히 고가를 찍었던 아파트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있는 상황에서도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 같이 편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거품이 사라지고 난 상황에서 바닥 가격을 어차피 찍은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대한 반등의 기운은 이런 개발 호재들이 몰려 있는 이 상황을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는 또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아파트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점점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안산의 구도심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신도심으로서의 좀 고급 주거 타운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휴양시설이라든가 뭐 대형 쇼핑몰 그러면서 일자리 이런 것까지 갖추어지게 되니까요. 뭐 지금까지 버텨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반등하는 상황만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끈기 있게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구도심과 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신안산선 개통 소식과 더불어서 좀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된다면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지는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곳이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53번님입니다. 의왕시 인덕원 센트럴자이 8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의왕입니다. 인덕원 센트럴자이 지금 중소형 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인덕원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보면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안양이 아니고 이제 의왕시에 속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지도에도 바로 나와 있네요. 센트럴 자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받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요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이 앞쪽으로 가장 큰 이제 호재가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26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인동선, 인덕원 동탄선이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초역세권도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로 연결될 것 같은데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한 정거장이면 위쪽에 이제 인덕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4호선에 더해서 이제 월판선이 있죠. 월판선에 GTX C 노선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뭐 한정거장이면 이렇게 GTX에 대한 호재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초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되니까 뒤에 보시면 혹시나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내손 다구역 재개발을 한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600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 수가 예정이 돼 있어서 혹시나 우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나쁜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이 내손 다구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덕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쁜 효과보다는 좋은 효과를 끼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축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신축 가격이 이제 높이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연식이 꽤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아파트보다 뒤쪽에 후미진 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키 맞추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내손 다구역에 재개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아파트는 오히려 신축도 아닌데 이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유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반등의 시기에 이제 가격이 우상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좀 좋은 점은요. 이제 앞으로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평촌 지역이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노후계획 신도시, 그러니까 노후계획 도시를 이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서 노후계획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많은 곳들이 재건축에 대한 붐이 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기존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던 곳들은 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이주 수요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주 수요가 선택할 수 있는 곳, 뭐 교통 잘 갖추고 있는 우리 센트럴 자이가 또 이 이주 수요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을 두면서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이제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수요도 우리가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보유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아파트만 지금 가격이 흔들린 건 아니었잖아요. 이 지역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 그건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향후 전망, 향후 어떻게 가치가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시면서 충분히 시장 대응을 하셔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장안구 장안로 232 동신 1차 아파트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네, 동신 1차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임대 주고 계세요? 네. 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이게 상속받은 건데 10년 넘었거든요. 상속으로 10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셨고요. 자,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신 1차 가지고 계세요? 네. 몇 평짜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26평이요. 26평이요. 26평을 갖고 계시면 3억 5천, 뭐 3억 7천 이렇게 호가는 형성이 돼 있네요. 예. 매매 가격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서 네. 이 가장 궁금하신 게 뭘까요? 이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 상속받은 거예요. 10년 넘었습니다. 상속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예,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어요. 상속은 언제 받으셨어요?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뭐 거주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거주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이제 상속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동신 1단지를 26평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매 호가가 한 3억 5, 6천 형성이 돼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상속을 받으셨다. 아파트가 아까 우리가 재원을 한번 보니까 1987년에 지어진 거네요. 네.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건 재건축이겠네요. 네네.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테고. 네. 아까 이제 용적률도 보니까 그러니까 중층 이상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용적률도 이제 200%가 훨씬 넘거든요. 210%도 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기존에 찾아 먹은 용적률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업성이 예. 확실히 사업성은 용적률에 이제 반비례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재건축이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하긴 할 텐데 이것도 뭐 내 집 갖고 재건축을 하는 거니까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기에는 조건이 왜냐하면 기존 용적률도 높은 상황에서 예. 아까 보면 뭐 50, 그러니까 굉장히 17평,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돼 있어요. 아, 예. 아파트들이 뭐 그냥 17평, 뭐 22평 이런 것들이 전체 세대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주 작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합원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허물고 새로 이제 아파트 뭐 25평이니 33평이니 이렇게 지을 때 네.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나면 일반 분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냥 내 돈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뭐 사업성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 리모델링을 많이 선호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도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인가요? 그때 이쪽 2단지, 3단지 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20년 흐지부지 되고 나서 21년도에 네.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세대 분들께서 올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 예. 전면 올 수리들을 많이 하셔갖고 내부 들어가면 새 아파트야 거의. 예. 그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이런 뭐 이래 저렇게 말도 많고 하니까 네. 됐다. 나는 그냥 내 집 수리해서 살란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대분의 굉장히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올 수리해서 들어가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새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이 동의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요. 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리모델링 허가를 이제 맡으려고 하면 네. 이거는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동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 동의를 굳이 얻기가 이렇게 다 수리해서 들어간 상황에서 리모델링 동의를 해줄까라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앞뒤 늘리고 작은 평형대 분들이 앞뒤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25평으로 내가 늘려가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공사비 아무리 싸게 봐도 한 2억이 넘어갈 거거든요. 네. 8, 5, 40, 8, 2, 16. 그래요. 2억이 넘어가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돈 들여서 여기가 이 동신 1단지 아파트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로 네. 탈바꿈하는 거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입지가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 네. 뭐 역하고는 이제 비역세권에다가 네. 그냥 이렇게 만석공원을 좀 끼고 있다라는 장점? 네. 그거 빼고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인 장점은 보이지 않거든요. 비교 우위한 아파트들이 앞에 질비하게 많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주민분들께서 내가 2억이니 2억 5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아까 3억 한 5, 6천, 3억 5천에서 한 7천에 형성이 돼 있다고 봤는데 네. 여기에다가 그냥 뭐 2억이나 2억 5천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단지도 고급스럽고 새 아파트인 여기 SK 스카이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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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파트 사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이거 지지부진하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 돈은 돈대로 내가면서 속은 속대로 끌지 않고 네. 그냥 공사비 드릴 거 그냥 내 팔고 내 돈에 합쳐갖고 그냥 SK 스카이뷰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단지 수도 훨씬 대단지고 훨씬 새 거고. 예. 뭐 그런 대안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꽝이 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상속주택이시다고 하니까 예. 그럼 어차피 얘는 언제쯤- 주택수에 그러니까 양도세에도 아무 저촉을 받지는 않아요. 아니, 언제쯤 그럼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도는 뭐 언제 매도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아파트예요. 아, 뭐 되게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동신 아파트를 2년 전인가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동신 2차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그해 가을 시장쯤에 해서 매도하라고 한번 권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호시절은 좀 지나온 상황이고 한데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그냥 횡보합할 것 같아요. 아,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어차피 상속주택이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집이 한 채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내 집 말고 이거를 상속주택을 과외로 한 주택을 더 갖고 있는 이주택자라고 한다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도 아마도 10년 전에 상속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전에 또 부모님께서 매수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양도 차익은 충분히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 이제 보유 기간 2년 채워서 얘도 비과세 그러니까 뭐 꼭 거주 안 해도 되니까 네. 2년 보유 기간 채워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금 안 떼이고 예. 그냥 하게 되고 지금 매도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중과세가 없어졌으니까 예. 중과세가 없어졌지만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셨을 때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취득하셨을 때 그 기간으로 보유 기간은 따지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뭐 꼭 굳이 지금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미를 떠나서 앞으로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시청자님이 원하실 때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그러니까 매도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비 사업 규제들도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어차피 여기 아직 한 번도 거주해 보신 적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의 정비 사업들 지금 재개발이 불장이거든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가족분들하고 상의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더 이제 뭐 또 투자 쪽으로 또 궁금하시다고 점 있으면 끊고 다시 또 문의 전화 주시면 저 한번 만나 뵙고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방안들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 좀 꼼꼼하게 다시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2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송파 파인타운입니다. 3단지를 매도한 후에 수서에 있는 재건축 혹은 일반 아파트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갈아타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수서 쪽을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건축이 나은지 일반 아파트가 나은지를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송파 파인타운에 이제 제일 몇 단지라고 하셨었죠? 3단지면 가장 끝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왜 제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네. 가장 끝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단지 중에서는 이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제 파인타운 3단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서 쪽에 재건축 아파트를 택할 건지 옆이라고 했었나요?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위례 쪽에 일반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는데 그냥 딱 보기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혹시 TV 시청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뭐 위도상으로도 수평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송파 이 파인타운에서 굳이 위례 일반 아파트로 간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파인타운보다 훨씬 위례가 나아질 건지 뭐 그런 것들도 큰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위례는 그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도시고 이제 위례 신사선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뭐 개통은 시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장지역 뭐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끼고 있고 뭐 가깝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학교들도 다 모두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위례 일반 아파트로 이동하는 거 뭐 우리 파인타운 단지도 뭐 아주 뭐 구형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수평 이동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당연히 수서 쪽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는 게 능력이 되시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니까 보셨을 텐데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요. 위례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파인타운 3단지에서는 당연히 수서 쪽을 공략하시는 게 당연히 낫고요. 뭐 당연히 상위 입지고 어차피 강남구고 그렇게 되면서 수서 쪽에는 지금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고 하면서 이쪽 블록 자체가 이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철도 차량 기지가 모두 다 덮일 거거든요. 이렇게 덮이게 되면서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업무, 상업, 주거, 복합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쪽을 다 덮으면서 이 위쪽으로 해갖고 완전히 복합되면서 수서가 기존에는 수서라고 해봐야 여기 뭐 주공 아파트일 때 뭐 그냥 별로 있지도 않았고 수서 1단지까지가 수서동이었고요. 여기 일원 쪽 옆에 수서 까치마을 여기 일부가 그냥 수서구라는 이 행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서동이라는 행정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아파트촌으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업무, 상업, 복합시설도 하게 되면서 이제 GTX가 또 연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GTX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 정거장이면 뭐 지금도 분당선하고 3호선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강남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정거장이면 삼성역, 두 정거장이면 서울역이거든요. 그러면 도심과 강남 메인 쪽으로의 진출입도 훨씬 또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수서지구는 가격이 가장 낮아 있는 상태라고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주기로 봤을 때 가장 이 개발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본래의 강남의 위신을 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래서 파인타운의 3단지의 송파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뜨악하게 변할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단 시청자님은 지금 이렇게 위례로 갈까요? 수서로 갈까요?를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요. 분명히 앞으로 좋아질 수서 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쪽, 재건축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서 뭐 앞에 있는 주공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찐동아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될 텐데 얘네들 자체가 지금은 당연히 용적률이 좀 높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잣대를 들이밀면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여기 이제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역세권 개발이 곁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500%, 700% 하게 되면서 사업성이 확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수평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수서 쪽으로 갈아타기 고민하셨다면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리니까 바로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서 재건축 아파트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자, 0118번님의 문자입니다. 하남더샵 센트럴뷰를 매도하고 강동이나 송파 쪽으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역시나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남 쪽에 있는 여기 하남 여기 더샵 센트럴뷰 하남시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보유 중에 지금 이제 강동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송파 쪽으로 갈까요?가 고민이신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자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토탈 한 18억, 19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강동의 아파트를 갈까요? 송파 아파트를 갈까요? 근데 일단은 갈아타기가 맞느냐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갈아타기가 맞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갈아타기가 지금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가 2016년 이제 준공이 됐고 지금 4년, 3년, 지금 7년, 2016년이 맞나요? 한 7, 8년 제가 되는 아파트로 아는데 일단 신축급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서 일반 아파트로 전향이 되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장 이 하남시 쪽에 하남 지역에 가장 목말랐던 요 5호선 개통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개통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남도 센트럴뷰 아파트 자체가 자 신축급에서 5호선 개통이 되면서 가격은 가장 상승 동력이 높았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컸을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꾸준히 더 갖고 있는다고 해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상승 동력 자체는 기존에 갖고 있는 동력보다는 약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시장 경기 따라 움직일 텐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교산신도시인가요? 하남 교산신도시, 여기 신도시 있는 쪽에 신도시에 밀릴 것 같아요. 눌릴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위쪽에서는 미사가 버티고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2026년, 27년 되면은 신도시가 또 생길 텐데 이 양쪽의 신도시에 눌려서 구도심으로 그냥 전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는 상황은 저는 맞는 거다. 그래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리면서 강동은 지금 재건축적으로는 입지 좋은 곳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강동에 가신다고 하면 신축급의 그냥 일반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추가로 더 얘기 드리면 고더 그라시움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최신축 이런 것들 괜찮고요. 송파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18억에서 19억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파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건축에 보면은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저기 잠실 쪽에 우성 아파트, 우성 1, 2, 3차 아파트를 한번 선택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개별 상담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 상담 소식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정책들도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시장이 활성화 뛸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빨리 미래에 가치 있는 곳을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부동산 부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니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테니까 1:1 신청 많이 하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지가 많습니다. 기관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